결혼 17년 차 은주의 삶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은주의 하루는 집안일과 가족들의 눈치를 보는 일로 시작해 끝났다. 아침 식탁을 차릴 때부터 긴장은 이미 시작된다. 시어머니는 은주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날카롭게 살피며 작은 실수에도 인상을 찌푸린다. 이제 와서 이게 며느리냐라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집안 공기를 눌러왔다. 은주는 대답조차 하지 못한 채 서둘러 국그릇을 내놓는다.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싱겁다, 맛이 없다라는 불만뿐이었다. 식사가 끝나면 신우이가 들러왔다. 그녀의 눈빛은 언제나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 은주가 준비한 반찬을 하나 집어들더니 대수롭지 않게 탁 내려놓는다. 여전히 형편없네. 그 짧은 말이 은주의 마음을 후벼 팠다. 남편은 바로 옆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무심하게 페이지를 넘길 뿐이었다. 은주는 그 침묵이 가장 잔인하게 느껴졌다. 저녁 무렵 은주가 홀로 부엌에 서 있을 때였다. 쌓여있는 설거지를 마저 하려는데 시어머니가 다급히 들어와 접시를 힘껏 내려친다. 날카로운 파편 소리가 바닥에 흩어지고 은주의 손이 순간 움찔거린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며느리 주제에 손 하나 제대로 못 놀려? 은주는 아무 말 없이 산산조각난 접시를 조심스레 치우며 눈에 고이는 눈물을 삼켰다. 그녀의 등에 드리운 그림자는 무력감과 서러움 그 자체였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든 뒤에도 은주는 부엌 불을 켜놓고 앉아 있었다. 식탁 위에는 씻지 못한 그릇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질문만 쌓여갔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남편의 방에서는 텔레비전 소리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 웃음이 은주에게는 남의 세계처럼 멀고 낯설게 느껴졌다. 은주는 남편과의 인연을 운명이라고 믿었다. 어린 시절부터 품어온 호감, 그리고 성인이 되어 다시 마주친 그 순간의 설렘. 연애 시절 남편은 다정했고 누구보다 든든해 보였다. 결혼식 날 은주는 확신했다. 이 사람이라면 평생 내 편이 되어줄 거야. 하지만 결혼 후 현실은 서서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남편은 집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마다 늘 어머니의 의견을 따라갔다. 은주의 말은 대수롭지 않은 불평처럼 흘려버렸고 시댁의 말은 무조건 옳다고 여겼다. 명절날 은주는 새벽같이 일어나 전을 부쳤다.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혀도 쉬지 않았다. 하지만 상을 본 시어머니는 곧바로 불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 느끼하니? 도대체 몇 번을 가르쳐줘야 알아듣니? 옆에 있던 남편은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당신 엄마 말씀 잘 들어야지. 이런 건 기본이잖아. 그 순간 은주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다. 결혼 전에 다정했던 남편은 사라지고 눈앞에는 어머니의 아들만이 남아 있었다. 저녁이 되면 갈등은 더 깊어졌다. 신우이가 들어와 은주의 살림을 깎아내리는 건 일상이었다. 17년을 살았으면 이 집에 맞춰야 하는 거 아니야? 은주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더 노력할게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무심한 침묵은 은주를 더욱 고립시켰다.
그 장면을 자녀들은 고스란히 보고 있었다. 16살 된 아들은 부엌 문가에 서서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에게 몰려있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버지는 옆에서 신문을 넘기거나 휴대폰을 만지작거릴 뿐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두둔하지 않았다. 아들의 눈에 아버지는 더 이상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어머니를 외면하는 사람, 가족의 고통을 모른 척하는 사람이었다. 저녁 밥상 위에서 딸도 아버지를 바라봤다. 신우이가 은주를 몰아세우는 동안 아버지가 내뱉은 짧은 한마디, 내가 좀 더 잘했어야지. 그 말에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딸의 눈빛은 굳어졌다. 아이들의 마음속에서 아버지라는 존재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결혼 전의 달콤한 추억은 이제 희미해졌다. 남편의 다정한 눈빛은 더 이상 은주를 향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이들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똑똑히 보고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은 실망으로 바뀌고 있었고 그 실망은 가족의 균열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은 잠들지 못했다. 방 안불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를 더 이상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아빠가 하지 못하는 걸 내가 해야 해. 딸 역시 속으로 아버지를 향한 기대를 접었다. 아빠는 우리 편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엄마 편이 될 거야. 그렇게 아이들은 어린 나이에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엄마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가슴속 작은 결심은 앞으로 가족의 이야기를 바꾸는 불씨가 되어가고 있었다. 결혼 17년 차 은주의 삶은 점점 더 시댁 문제에 얽혀 있었다. 명절, 생일, 가족 모임 등 모든 상황이 은주를 시험하는 자리였다. 시어머니는 은주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날카롭게 꾸짖었고 시누이는 틈만 나면 살림과 자기 자랑만 일잠으며 일방적인 말만 되풀이되었다. 어느 명절 아침 은주는 새벽부터 부엌에 섰다. 손끝에는 이미 물집이 생겨 있었지만 상위에 올릴 전과 국, 반찬들을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조금만 흐트러진 모양을 봐도 날카로운 목소리를 높였다. 이게 뭔가 며느리가 돼서도 기본이 안 돼 있네. 남편은 옆에 서서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에는 엄마 편이라는 무언의 결심만 담겨 있었고 은주를 향한 방언은 없었다. 그 순간 은주의 가슴은 깊게 무너졌다. 저녁이 되자 시누이가 찾아와 은주를 평가했다. 이 집에서 이렇게 살아? 지금까지 살면서도 아직 적응 못했네. 은주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오늘도 참는다, 참아야 한다. 하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아이들은 그 모든 상황을 보고 있었다. 아들은 부엌 문가에 서서 어머니가 시댁 식구들에게 몰려있는 모습을 지켜봤다. 아버지는 여전히 방관했고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말에 힘을 실어주었다. 그 모습이 아들의 눈에는 너무 뚜렷하게 아버지의 존재가 이처럼 철없이 보인 적은 없었다. 딸 역시 그 자리에 앉아 은주의 얼굴을 보았다. 손이 떨리고 눈가가 붉어진 어머니, 하지만 아버지는 그 어떤 보호도 하지 않는 현실. 아이들은 무심코 서로를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를 지켜야 한다. 아빠는 왜 이러는지 아이들은 도저히 납득이 안 됐다. 그날 밤 은주는
혼자 부엌에 앉아 접시를 닦았다. 식탁 위에는 깨진 접시와 남은 음식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떨렸다. 그녀의 눈에는 수많은 한숨과 체념이 쌓여 있었다.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켠 채 시끄러운 웃음을 흘렸다. 그 소리는 은주에게 남의 세계처럼 멀고 차갑게 느껴졌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현실을 읽었다. 아버지에게 이제는 어떠한 기대도 없었고 가족에 대한 서로의 믿음도 없어졌다. 그 대신 아들과 딸은 서로 속으로 약속했다. 엄마를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은주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다. 신우이가 평소처럼 손님 흉내를 내며 은주를 비난했다. 또 이렇게 늦게 했어? 제대로 할 줄 아는 거야? 손끝이 떨리는 은주를 향해 시어머니도 날카롭게 말했다. 며느리가 이래서야 우리 집이 어떻게 돌아가겠니? 그 순간 아들이 부엌 안으로 들어왔다. 아들의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차가운 결심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그만하세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방 안의 공기를 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아들은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엄마는 더 이상 혼자 참고 있을 필요 없어요. 은주는 놀라움과 안도감에 잠시 숨을 고르며 아들의 손을 잡았다. 딸도 그 뒤를 따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엄마를 지켜야 해. 이제 우리가 움직일 거야. 은주는 처음으로 자신을 향한 공격에 직접 맞서기로 했다. 접시를 놓던 손을 멈추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해 주세요. 저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무시하지 마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오랜 세월 쌓인 권위와 통제가 흔들리자 집안 공기가 묘하게 조용해졌다. 아들은 방 안으로 들어와 식탁 위에 남은 접시들을 정리하며 말했다. 엄마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켜줄게요. 딸도 곁에서 은주의 등을 토닥이며 작은 용기를 불어넣었다. 그 순간 은주는 오랜 침묵과 억눌림에서 벗어나 자신의 존재감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날카로운 시선도 더 이상 은주를 꺾을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행동으로 나섬으로써 은주는 자신을 지킬 힘을 되찾았다. 은주와 아이들은 이제 더 이상 피해자에 머물지 않았다. 작은 반격이었지만 그것은 앞으로 다가올 변화의 시발점이었다. 엄마와 아이들, 이제 그들은 함께 싸우고 있었다. 결혼 17년 만에 은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다. 시댁의 압박과 남편의 방관, 그리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반복되는 굴욕. 그동안 참아온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할 듯했다. 저녁 식탁 위 시누이가 또 은주를 비난했다. 이렇게 사는 건 좀 너무하지 않아? 17년이 지나도 달라진 게 없네. 남편은 여전히 시누이 편에 섰다. 그러게,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그 한마디가 은주를 더 깊게 상하게 했다. 그 순간 아들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 말 좀 들어요. 방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남편은 놀라며 아들을 바라봤지만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딸도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세요.
은주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집의 가족이고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하게 결심한 힘이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오랜 권위와 통제가 흔들리고 있었다. 남편조차 그 자리에서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아이들은 그 순간 자신의 역할을 확인했다. 엄마를 지키는 존재로서의 책임, 아버지의 부재를 대신 메우는 힘.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하며 묵묵히 지지했다. 그날 이후 은주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이들이 그녀의 편에 서 있었고 은주는 처음으로 스스로를 지킬 힘을 느꼈다. 가족 내 권력 구조는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지만 은주와 아이들의 존재감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남편은 그제서야 자신의 방관이 얼마나 큰 상처를 만들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것이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선택보다 엄마를 지키는 자신들의 결심을 더 신뢰하고 있었다. 결국 은주는 결심했다. 더 이상 남편과 시댁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시작하겠다고 온 집안 식구들 앞에서 선포하고 바로 다음 날 전셋집을 알아보고 다녔다.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온 첫날 은주는 짐을 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은 우리 힘으로 살아갈 거야. 아파트 현관문을 열면 작지만 아늑한 거실이 나왔다. 은주는 아이들과 함께 식탁을 차리고 처음으로 우리만의 규칙을 정했다. 아들은 설거지와 청소를 분담하며 은주의 곁에서 도왔다. 딸은 빨래와 정리를 맡으며 웃음을 띤 채 은주를 응원했다. 처음 몇 주는 쉽지 않았다. 전기세, 수도세,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까지 모두 은주가 책임져야 했다. 하지만 힘든 순간에도 아이들은 서로를 도우며 작은 행복을 만들어갔다. 저녁 식탁 위에 간단한 국과 밥, 함께 먹는 이야기 속에서 은주는 삶의 따뜻함을 느꼈다. 주말에는 근처 공원으로 나가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서 장을 보는 등 소소한 일상을 쌓았다.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은주는 깨달았다. 이런 순간이 바로 우리 가족의 힘이구나.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여전히 남편과 시댁의 그림자가 있었다. 가끔 전화가 오고 잔소리 섞인 메시지가 도착하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은주는 아이들과 눈빛을 교환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우리 가족은 우리 편이야. 누구도 우리를 흔들 수 없어. 시간이 흐르면서 은주와 아이들은 조금씩 안정된 삶을 만들어갔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겪는 어려움을 함께 이야기하며 서로 지지했고 은주는 경제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지까지 가족을 끌어안았다. 그렇게 은주와 아이들은 독립된 삶 속에서 서로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남편과 시댁의 그림자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더 이상 가족을 지배하지 못했다. 작지만 단단한 집안에서 은주와 아이들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몇 달이 지나고 은주와 아이들은 독립된 삶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아이들과의 작은 행복, 직접 만들어가는 규칙과 일상.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초인종 소리에 은주는 긴장하며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남편이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후회, 불안, 그리고 설득하려는 의지가 뒤섞여 있었다. 은주, 우리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남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무게가 느껴졌다. 은주는 아이들을 바라보고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야. 아이들과 함께라면 흔들리지 않아. 아이들은 조용히 문 옆에서 상황을 지켜봤다. 아들은 얼굴을 굳히며 속으로 다짐했다. 아빠가 뭘 하든 엄마를 지켜야 한다. 딸 역시 긴장을 감추며 은주 옆을 지켰다. 은주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는 이미 살던 방식을 바꿨어요. 당신과 시댁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가족만의 삶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걸 깨뜨릴 수 없어요. 남편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후회가 섞였지만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설득하려는 의지가 남아 있었다.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가족이잖아. 나도 변할 수 있어. 남편의 목소리는 간절했지만 은주는 단호했다. 당신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남는 건 고통뿐이에요. 아이들과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삶을 지킬 거예요. 아들은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말했다. 엄마를 지키는 건 내가 해야 해. 아빠는 이제 우리의 선택이 아니야. 딸도 작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을 떠났다. 은주와 아이들은 긴장과 두려움 속에서도 단단해진 가족의 힘을 느꼈다. 남편의 매달리는 틈에 잠시 혼란을 주었지만 오히려 가족의 결속과 은주의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이제 은주와 아이들은 스스로의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과거의 굴레, 남편과 시댁의 압력, 상처와 고통, 모든 것은 그들의 삶 속에서 흔적만 남겼을 뿐, 더 이상 그들을 지배하지 못했다. 작지만 단단한 가족, 은주와 아이들은 이제 진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